여러분, 혹시 이 신의 시간표를 알고 계신가요? 뇌 과학을 토대로 만들어 효율을 극대화한 시간표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루 7시간도 못 자면서 바쁜 일정에 치이며 살고 계신가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업무는 빨리 끝내고 싶고 퇴근 후 자기 개발은 하고 싶지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부족하고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도 공평한데 왜 나한테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뇌과학 기반의 규칙만 알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의사는 해마다 3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일 유튜브, 블로그 업로드, 월 6회 병원 진료, 월 2회에서 3회 세미나, 강연 활동을 하면서 가족과도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무려 약 7년 동안이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주위에서 잠은 자는 건지 대역을 쓰는 건 아닌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라는데요. 작가도 사실 15년 전에는 저희와 같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업무적 스트레스 때문에 달팽이관 림프 수종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그 지경에 되고 나서야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시간 관리법을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시간 사용법을 철저히 연구해 매월 20에서 30권의 책을 읽고 나서 지금과 같은 시간 관리법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무조건 오래 일해도 결과는 비슷할까요? 밤새워서 작업해도 다음날 또 밤새워야 하고 주말까지 일해도 월요일이 되면 또 쌓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제가 깨달은 건 답은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3가지 원칙만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뇌의 골든타임. 두 번째, 에너지 매칭 시스템. 세 번째, 회복의 규칙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같은 시간에 정말로 집중력을 2배 높이고 집중 시간을 2배로 늘리며 총 4배 더 많은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골든타임의 비밀입니다.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잠에서 깬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가 뇌의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의 집중력이 평소에 무려 6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뇌는 마치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같은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쌓인 잡념과 피로가 모두 사라지고 널찍한 작업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경 진스밈이 개발됐는데요. 진스밈을 사용한 500명의 평균 데이터에 따르면 기상 후 2시간이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은 뇌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침 30분이 밤에 2시간에 필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끝내면 업무 종료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알람이 울려도 5분만 더 하면서 계속 미루고 겨우 일어나도 멍한 상태로 한참을 보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샤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한 것은 아직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직 우리 몸이 잠자기 모드에 있는 거죠. 이때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면 자연히 교감 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폰 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면 돼요. 편한 복장으로 집 밖에서 잠깐 뛰러 가셔도 좋고요. 단 5분의 샤워만으로도 제일 높은 오전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튼을 열고 자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하루도 힘내자 라는 기분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5분간만 눈을 뜨고 있으면 세로토닌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괴로운 기분이 상쾌하고 명랑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신체에 힘이 넘치고 활기찬 기분이 들며 머리도 맑아져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의 골든타임을 2시간보다 더욱 길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뇌를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전 중에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쓸데없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골든타임을 4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매칭 시스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하루 종일 똑같은 성능을 내지 않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듯이 우리 뇌도 시간대별로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도 처음엔 이걸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강도로 일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관찰해보니까 확실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이때는 정말 최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저는 이 시간을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뇌가 가장 맑고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이때는 정말 핵심 업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시간을 활용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몰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때 자책을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게으른 게 아니라 생체 리듬상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때는 억지로 어려운 일을 하지 마세요. 대신 비집중 업무를 하거나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메일을 정리하거나 단순한 업무들을 처리해요. 아니면 정말 15분 정도 눈을 붙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여름방학 숙제를 마지막 날에 해치운 경험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위급할 때 초월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수세에 몰리면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서 뇌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마감이 임박한 일이나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업무들 말이에요. 가바사와 시온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톱으로 나무를 베는데 날이 무딘 톱을 쓰는 것과 같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에너지 리듬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배치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복의 규칙인데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면을 7시간 미만으로 줄이면 우리 집중력이 5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술에 취한 상태와 비슷하다고 해요. 술 마신 상태로 일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규칙에서 첫 번째는 최소 7시간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후에 30분 전후로 파워냅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저하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세 번째는 퇴근 후 운동을 1시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휴식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퇴근하고 운동하라니 이게 무슨 휴식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있는데 운동까지 하라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로가 쌓였을 때 운동을 하면 뇌가 매우 상쾌한 상태로 된다고 합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같은 상태의 집중력을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제2의 골든타임을 퇴근 후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머리를 쓰다 보면 뇌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때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일으키면 뇌에 혈액과 산소가 다시 풍부하게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재공급되는 겁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운동 가기 전엔 너무 힘들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막상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가 넘치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때가 제2의 뇌 골든타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운동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유산소도 좋고 헬스나 클라이밍, 수영, 뭐든 혈액순환을 일으킬 만한 활동이면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격렬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강도로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취침 3시간 전에는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심박수가 높으면 취침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충분한 수면과 파워냅, 그리고 운동으로 뇌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하루 생산성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거예요. 특히 퇴근 후 운동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 원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실제 시간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시 기상은 솔직히 매일은 무리죠.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8시 반쯤 일어나서 바로 샤워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샤워로 부교감 신경에서 교감 신경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9시부터는 본격적인 집중 시간에 돌입합니다. 이때가 바로 뇌의 황금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뉴스를 보면서 글 쓸 소재를 찾아내고 글 쓰는 작업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 시간대에는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와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글이 써지고 퀄리티도 높아지더라고요. 12시에 점심을 먹고 나면 예상대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억지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후부터는 비집중 업무로 전환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블로그 소재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스크립트를 대충 짜놓기도 해요. 이런 작업들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이 시간대에 딱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중력이 정말 바닥날 때가 있어요. 보통 4시 정도쯤이죠. 이때 저는 운동하러 갑니다. 처음엔 너무 귀찮아, 그냥 집에서 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나가죠.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저녁 먹고 나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처럼 뇌가 리셋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7시쯤부터 다시 집중 모드에 들어갑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2의 황금 시간이에요. 오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11시까지 업무를 보고 나면 하루 할 일은 거의 끝나요. 11시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옥시토신, 즉 교류 호르몬을 분출시키려고 노력해요. 이 옥시토신이 취침에 정말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린 시간표와 완전히 같은 루틴을 지키지는 못해요. 사람마다 업무 종류와 가족 구성 등 환경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배운 3가지 원리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뇌의 황금 시간, 에너지 매칭 시스템, 회복의 규칙을 거의 다 써먹었거든요. 결국 이 3가지 원리를 잘 알고 활용해서 자신만의 시간표에 녹여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해 보세요. 100%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하루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까지 저와 함께 뇌과학에 기반한 3가지 원리를 배우셨잖아요. 뇌의 황금 시간, 에너지 매칭 시스템, 그리고 회복의 규칙까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도전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5일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루틴으로만 하루를 운영해 보세요. 완벽하게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3가지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2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생산성을 1점에서 10점까지 매겨 보시고요. 부족했던 점이나 고치고 싶은 점을 적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운동 가기 귀찮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시작하는 날짜와 함께 매일 점수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첫날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혹시 실천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침 샤워 시간이 없어요. 직장에서 낮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운동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든 대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 뇌의 골든타임을 보호하라.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다른 일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샤워를 하든 명상을 하든 중요한 업무를 준비하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에너지에 맞춰서 업무를 배치하라. 잘못된 시간에 어려운 일을 하지 마세요. 오후에 졸음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억지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한 업무를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날이 무딘 톱으로 나무를 베려고 하지 마시고 예리할 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수면 시간과 회복을 지켜라. 7시간 수면은 협상할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를 위해선 중간중간 뇌의 회복 시간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파워냅이든 운동이든 뇌를 리셋 시켜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규칙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시기만 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서 이런 실용적인 콘텐츠가 계속 여러분에게 추천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이 가치 있게 쓰이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